오늘은 여러분들 제출한 발표 자료를 한번 제가 그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서 제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준 학생 것부터 보면요. 지금 이제 발표 자료를 다른 친구들 것까지 같이 보는데 다른 친구들 글을 이렇게 내 거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거보다 어떤 부분들을 내가 수정하고 고쳐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잘 작성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배워서 다시 수정하면 되니까, 교정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그 학습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 두 개를 선정했어요. OTDR하고 광섬유 소자의 사비 손실 측정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일단 발표 자료에는 제목이 있으면 되죠. 그렇죠? 제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여기에 발표 1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4월 20일인가요? 19일이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발표인지, 광전자공학 실험 1 발표, 뭐 이런 식으로 그 발표가 어떤 어디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그 주체를 알려주면 좋겠고요. 발표 1, 크기도 좀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간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제로 어떤 실험에서 또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한다. 그리고 발표일은 언제다. 또 학번과 이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목차로 가서는 목차로 뭐 이론하고, 이론에서 OTDR 뭐 1-1 OTDR인데 사실 이렇게 이론에 1-2가 있지 않는 이상 굳이 1-1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험 방법, 실험 결과, 분석. 만약 1-2가 있다고 하면 이제 1-1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목차가 1 이론인데 여기서는 이론에서 이제 이렇게 1이 빠져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1-1은 없으니까 자, 광시간 영역 반사계 OTDR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글자 폰트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44로 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적당히 좀 줄여주고, 이 제목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을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설명하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정의도 글자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면, 화면을 봤을 때 청중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정도의 크기, 너무 크거나 과장되거나 또는 너무 작거나 하지 않는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여기는 이제 3번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글자들이 있긴 한데 잘 구분이 가지 않아요. 배경이 지금 케이블 광 케이블 A, 광 케이블 B, 광 케이블 C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고 배경을 좀 넣고요. 아니면 이걸 없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넓혀서 방금처럼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완성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과 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림이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그림 이 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내려주는데 이것이 그림을 중간에 둬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 그림을 좀 중앙에 둬서 명확하게 그림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실험도 마찬가지로 이게 2가 되어 있군요. 이게 2가 되고 이게 3 이렇게 자, 그림 배치는 잘 한 것 같아요. 잘 했고 한 개만 연결한 경우 광섬유 뭐가 한 개만 연결돼? 이런 식으로 광섬유 한 종류만 연결한 경우 여기는 광섬유 2종 연결한 경우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면 자기는 알고 있지만 전혀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들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한 개만 연결한 경우 그러면 앞에서 물론 설명했지만 이 한 개가 뭔지 다시 명확하게 광섬유 한 종류만 연결한 경우 이렇게 또 한 개가 아니고 이게 각각의 광섬유가 다른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류만 연결한 경우 두 종류를 연결한 경우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를 연결한 경우, B를 연결한 경우, C를 연결한 경우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광섬유 A 연결한 경우 광섬유 B를 연결한 경우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바꾸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진들이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부분만 따서 온 거는 잘 했는데 좀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사진으로 캡처를 해야 될 경우도 이런 것들 가능하면 찍을 때 이런 반사나 이런 것들 최대한 없애고 그래프가 명확하게 좀 보이도록 그렇게 하였으면 좋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글자들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이것도 좀 배치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구분점을 둬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문장이 연결된 건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구분점을 두면 좋고요. 그런데 문장을 이렇게 길게 적는 건 발표할 때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두 문장 정도로 나누거나 아니면 한 문장으로 한 줄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짤막한 개조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레이저 광의 결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고요. 여기가 또 너무 글자 간이 너무 살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씩 수정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한 페이지 안에 그 보는 사람으로서 가장 이게 그 가독성을 높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 부분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결론도 구분점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을 보면 OTDR 원리의 특징, 사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실험을 해본 결과 어느 지점에서 연결시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잘 작성했는데 여기 지금 원리와 특징, 사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보이는데 광섭리의 원리가 뭔지 간략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또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 또 한 줄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말이 있었으면 좀 더 결론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상준이 같은 경우 지금 칼라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흑백으로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칼라를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색을 좀 바꿔서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뭐 AB와 연결한 것과 이런 식으로 AC를 연결한 거 이런 식으로 A가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 광펄스는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게 발표할 때 이것
이 내용들을 다 이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수정했던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한번 수정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가독성이 뛰어나고 또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 중앙에 둬서 좀 더 깨끗한 이미지들을 중앙에 둬서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또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컬러로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한번 결론 작성을 이렇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김주석 학생, 네, 광전자공학 실험 1에 광패치 코드 제작하고 광섬유 취급 및 개고수 측정,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겠다. 발표를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 발표 일자를 하나, 발표 날을 하나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템플릿도 깔끔하게 잘 했네요. 광패치 코드의 목차가 있는데 그 목차는 뭐 이렇게 잘 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고요. 그것도 목차는 이렇게 번호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번이기 때문에 번호를 적어줘야지 이게 순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번호를 적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광패치 코드, 여기가 아마 1번인 것 같은데요. 1번 광패치 코드가 어떤 것인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 있죠. 지금 까만색으로 이렇게 그 글자를 볼드로 잘 했는데 이것들을 좀 색깔을 좀 입혀주면 좀 더 그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감안하시고요. 이런 거 하는 이유는 그 글자 수가 많을수록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발표에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발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들만 이렇게 해주고 그것들을 말로 잘 풀어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지금 잘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그림 부분은 이게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그 실제 모양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달라져 버리면 보는 사람이 그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바뀌지 않고 그림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고요. 네. 이것을 중앙 정렬보다는 옆으로 정렬하고 여기다가 구분점을 하나씩 넣어주면 어떨까요? 예. 뒤에 좀 밀리긴 하는데 이것은 좀 이렇게 늘리면 되고 그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잘했습니다. 페루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PC 그 다음 APC를 좀 색깔을 이렇게 달리 입혀서 구분을 해주면 좀 더 좋겠죠. 네. 자, 이 글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문장에서 4문장 정도로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냥 읽는다고 청중이 잘 인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에 잘 작성했고요. 개구수 취급도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 예, 여기 글씨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좀 어색해 보입니다. 글씨체가 너무 커서 어색해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늘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선명한 PPT가 되는가, 이걸 늘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다 대문자로 써졌으면 이런 것도 클래딩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차이들이 이게 빠른 발표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 맞춤법이 틀리거나 이런 경우들은 그 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수강각에 대한 부분이고 이 표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표가 좀 산만해 보여서 그런 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수감각 세타도 지금 좀 바뀌었죠. 이게 아마 넘으면서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자, 이런 수감각을 뭔지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이 그림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 설명은 이제 뭐 온라인을 잡는 것, 그 광원하고 광섬유를 이렇게 중심축을 잡아주는 것, 또 여기는 뭐 로테이션, 여기는 그 광파워를 측정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그림에 대한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회전각에 따라서 이렇게 잘 표현을 했고요. 여기도 좀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문헌, 네, 네, 대체로 잘 작성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형일. 네, 여기도 이제 그 발표
일 발표하는 날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목차, 네. 네. 새로운 시도인 게 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각각의 발표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먼저 보여준 건 좋은데, 그런데 이 목차가 눈에 팍 들어오지 않거든요. 목차가 이건 어차피 다 이걸 설명하지 않을 거잖아요. 목차에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신선하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제 틀자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들이 될 건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시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이게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 청중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이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 때는 늘 친절해야 돼요. 상대방이 전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생각에 그냥 너무 빼먹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아는 것이 상대가 모르는 것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다 아시니까 이런 게 아니라 다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내가 이런 걸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하고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많은 정보들을 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명확하게 정보를 담아야 됩니다. 네, 차표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감쇄기와 분리, 서큘레이터, 삽입선을 측정한 거, 광커플러, 스플리터 그렇게 해서 각각이 어떤 건지 이렇게 잘 해서 잘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삽입 측정 목적 이게 뭐죠? 네, 실험 목적인데 실험 목적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이 너무 적네요. 실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실험들을 하는지, 그러죠? 이런 광소자의 삽입 손실을 왜 측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 목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소자의 삽입 손실 측정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자, 사실은 여기 내용 광호를 연결한다, 파워미터를 연결한다. 요게 세 번째고, 요게 네 번째고, 요게 다섯 번째인데 정작 그 중요한 실험 방법보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크게 나타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애니메이션이 돼 있을 수 있죠. 네, 애니메이션이 돼 있네요. 아마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넣어서 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섬유 소자의 삽입 손실 측정 실험 값, 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보고서에서 주로 보는 것이 저기가 들어 있는지, 단위가 정확하게 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단위가 잘 들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단위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표에서는 다른 학생들도 잘 한번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실 dB. 자,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 하트가 되려면 100이 돼야 되죠. 100. 자, 그리고 여기를 어이구.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꿔주면 좀 더 이제 값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또 이런 값들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0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는 좀 도형 채우기를 좀 해서 하면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이 표가 여기 비교해 보면 어때요? 예, 조금 더 이 값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것 좀 수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분석이 있는데 이것도 짧은 문장으로 한 4-5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간략하게 표현해 주면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분점을 줘서 결론도 한 2-3문장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OTDR 실험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 이렇게 참고해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했습니다. 이게 쇼로 되어 있군요. 이거는 제가 못 보는데. 여기도 이제 그 발표 날짜가 빠져 있고요. 자, 목차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실험 목적 광 패치 코드의 종류.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기가 지금 표를 어디서 캡처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참고를 하더라도 새로 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 주는 게 좋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표를 다시 만들어서 전혀 사용하는 폰트가 다른데 딱 가져오면 어디서 캡처해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표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저라면 여기는 이제 그림이네요. 이게 왜 그림으로 돼 있지? 이상한데? 이것도 그림 어디서 따온 거네? 옆에 이건 뭔가요? 이거는 뭐 아마 서브 타이틀을 이렇게 여기다가 넣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수정해서 옆에 있는 거고, 이 부분은 템플릿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없애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폭시 순서 실험 과정. 자, 실험 과정도 그림이 있으면 각각의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 좋겠죠. 실험 과정과 주의해야 할 점. 실험 과정과 주의해야 될 점인데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이 빠져 있죠. 그래서 실험 과정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제목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니까 그것들을 말로 설명하겠지만 여기 글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 분석.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했을 때 좀 더 잘 보이죠. 좀 글자 폰트가 너무 상이하고 동일하지도 않고, 네, 글자 너무 크기도 하고요. 자, 여기 파이브인데 여기 광섬유가 5 체크입니다. 5 체크. 광섬유가 FIBER입니다. FIBER. 파이버 이런 단어 없습니다. 예. 5 체크. 그래서 영어 철자, 한국말 맞춤법,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을 잘 파야 돼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다 저한테 그림으로 보이는데 이제 모르겠네. 자, 왼쪽 정렬로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1, 2, 3, 4, 5, 6가 4가 이렇게 옆으로 잘 나오는 게 좋겠죠. 자,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앞에 발표랑 참고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렇게 실험 과정인데 그림만 있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뭔가 작성하다 만 것처럼 보이고, 이것도 표로 작성할 수 있을 텐데 빠져 있고 단위가 다 빠져 있고요. 네. 여기도 X축, Y축 단위가 다 빠져 있죠.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광수 볼까요? 네. 여기도 발표날 두 가지 대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 글자는 좀 작고 템플릿은 너무 화려해서 이 내용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다 했는데 이 각각의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 밑에다가 적어줘야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입력, 여기가 출력 뭐 이렇게 되든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입력 대비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각각에 대해서 이 데이터 값을 굳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력 대비 출력되는 게 얼마인지 50대 51대 30대 71대 두 개의 광섬유에 대해서 입력 대비 출력이 각각 채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표로 보여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자, 결론도 삼봉우리가 너무 눈에 띄네요. 네.
연령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구분점들을 주고 글자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글자 수가 너무 많고요. 여기도 글자 폰트가 너무 작고 단위는 있고, 여기 각도에 대한 단위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각도에 대한 단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네, 실험 값을 표로 잘 작성을 했습니다. 평균 값을 작성을 했고요. 자, 여기 지금 마이크로 하트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여기 마이크로는 삽입에 들어가면 기호에 들어가 보시면 기호가 지금 제가 이게 맥에서라 아마 윈도우에서는 바로 보일 텐데, 기호에서 어디 마이크로가 여기는 없네요. 자, 윈도우에 가면 여기 선택을 해서 기호에 들어가 보시면, 기호에서 그 윈도우에 보면 심볼 또 그리스 문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 마이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X축에도 이제 각도, 여기 제목이 들어가 있죠. 각도 도시, 각도 디그리, 이게 도 들어가고, 여기는 광세기, 광의 세기 마이크로 와트, 이게 Y축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게 뭐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야 되죠. 예. 템플릿이 좀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이렇게 내가 좋은 템플릿 쓰는 것도 좋은데, 그게 내가 발표하는 주제하고 맞아야 되고, 또 발표 주제를 얼마나 부각하는가. 그러니까 템플릿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부각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실험 사비손실, 여기도 이제 발표 일자 필요하고, 목차, 예, 배경 및 블러, 여기도 이렇게 보여지긴 했지만 여기 표로 작성을 잘 했잖아요. 예, 여기도 마이크로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 예, 작성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손실료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손실료 계산이 이게 맞나요? 이게 입력 대비 출력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dB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얘도 3dB. 요거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입력되는 광세기 대비 출력되는 광세기를 로그 스케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3dB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닦기 전 닦고 난 후 역방향의 표로 잘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 보고서에 있는 걸 캡처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이거 써야죠. 여러분, 이거 뭐 몇 자 된다고 이걸 저기 적어야죠. 보고서에 있는 걸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오는 거는 안 됩니다. 폰트가 이렇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폰트 크기가 앞에랑 뒤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발표할 때 아마 좀 어색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헬륨 레이저 쓰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거 다 캡처해 왔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여기도 지금 단위 이게 지금 마이크로와트로 해가지고 1.25 마이크로와트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좀 더 낫겠죠? 여기 또 미리와트가 메가와트가 돼버렸네요. 이것도 예. 대체로 잘 작성했는데 그 내용들은 잘 작성한 것 같은데 그 발표 자료를 조금 더 가독성 있도록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어두운데 글자 색도 어둡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게 PPT로 띄우면 화면에 띄우면 잘 구분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발표 날짜가 빠져 있고요. 실험 목차 네. 요거는 뭐죠? 페롤하고 요거를 딱 구분해서 보여주는 건 괜찮네요. 여기도 사실 중앙보다는 이렇게 (30) 정도로 하면 되게 30 여기를 30 30은 안되네.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이런 데다가 그림이 이렇게 좀 따라 붙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각각의 실험 방법에 대한 그림들이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간략한 그림들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더 설명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색을 많이 넣는 거 좋은데 너무 과합니다. 이게 이거 색을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나 하는 것들까지도 지금 색이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딱 보면 이게 너무 산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림은 너무 크고요. 그림은 너무 크고 글자는 좀 산만하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글자들에 대한 수정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수식은 네. 자 수식 부분을 잠깐만 여기도 수식 자 수식을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보면 이제 수식을 쓸 수 있거든요. 자 손실률 db는 10 로그 수식에 10 로그 미첨자 여기 로그를 빼고 여기다가 로그 10 해가지고 가로 열고 닫고 분수를 쓸 수 있습니다. 분수. 그래서 여기다가 P 자 여기다가 다시
아래 점자 P 아웃 P 여기도 아래 점자 P 인 이렇게 적으면 수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다른 학생들도 앞으로 수식을 입력할 때는 삽입에 수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입력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수식에 보면 아까 했던 그 그리스 문자 여기 있죠. 그리스 문자, 소문자, 이게 마이크로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예, 마이크로 미터, 마이크로 와트, 아이고, 마이크로 와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수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글자 다 너무 산만해요. 제가 뭐 다 바꿔줄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합니다. 여기도 그림들이 조금 같이 배치면 여기는 깔끔하게 잘 됐는데 그림들이 좀 같이 배치가 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예, 요거는 표로 만드세요. 네, 표로 앞에 친구들 걸 보고 표 참고해서 표를 좀 만드십시오. 너무 산만합니다. 네, 너무 산만해요. 결과 분석 한 뭐 3가지 정도로, 네, 잘한 것도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선우는 여기도 발표 날짜 목차인데, 목차에는 해치 코드 실험 과정 결론에 목차에는 앞에서 그 학생들이 주로 했던 이론, 실험 방법, 실험 목적, 실험 방법, 실험 결과, 분석, 이런 가장 기본 틀을 따라주는 게 발표할 때 가장 좋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배치코드 배경, 일단은 여기가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마 발표할 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그 색을 바꿔서 좀 가독성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대체적으로 글자가 작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림들이, 실험 과정은 그림들을 좀 함께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글만 있는 것보다는 이제 그림들을 좀 넣어주는 게 좋고, 롤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방금 했듯이 수식을 입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캡처해서 넣지 말고 수식 입력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입력하시기 바라고요. 사진들이 대체로 화질이 떨어져요. 네, 여기 발표할 때는 화질이 좀 커도 좋잖아요. 그래서 사진 화질을 좀 좋은 게 있으면 화질을 좀 좋게 할 필요가 있다. 실험 과정 용착. 자, 이것도 표로 만듭니다. 예, 표로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성현이 이것도 발표 날짜가 빠져 있고, 용착, 삽입, 손실, 이론, 실험 방법, 실험 결과, 분석에 서큘레이터를 사용해 측정하고, 여기 글자가 작아요. 자, 작고 그림들의 화질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필요하면 실험실에 가서 그 사진을 다시 찍으세요. 예, 이런 소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찍기 바라고요. 자, 이런 데는 또 이제 구분점을 앞에서 얘기했지만 구분점을 이렇게 두면 좀 더 좋겠죠. 글자도 여백이 좀 공간이 있으니까 글자가 기본적으로 최소 16 이상은 돼야 됩니다. 예, 발표 자료에 그 최소 폰트는 16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띄었을 때 잘 보입니다. 16보다 작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요새 뭐 프로젝트가 좋아지긴 했지만 해상도가 프로젝트를 사용했을 때 해상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발표 자료에서 16 이상, 최소가 16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수식 표현도 수식을 사용하면 좋겠고요. 네, 이 그림 하나만 들어있네요, 그죠? 이런 거 다 각각의 그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의 글자 폰트 너무 작죠? 앞에서 제가 설명했었죠? 이런 것들 수정하는 거 표로 잘 작성을 했는데 글자 폰트나 또 단위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도 조금 더 글자도 키우고 좀 내용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글자 폰트를 통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를 본문에 있는 크기가 얘가 만약에 16이다 그러면 얘도 16으로 해야 되겠죠. 얘는 10이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면 이렇게 발표할 때 제가 혼돈을 주게 됩니다. 너무 작지 않나요? 네. 이게 7입니다. 7. 네. 7.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시력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단위와 단위 마이크로 이거 다 잘 넣었네요. 네. 네. 이런 부분도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양우 적당한 템플릿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발표 저기에 빠져 있고 자 여기 1, 2, 3, 4가 있는데 구분점이 왜 있어요? 여기 구분점 필요 없죠. 구분점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코어 클래딩 코팅 이게 너무 큰데 표도 글자가 너무 작죠. 제목에 대비해서 이것도 구분점이 다 있네요.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호는 좀 내용 그 발표를 많이 고쳐서 앞에서 제가 여러 지적했던 것들을 잘 참고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발표 날짜가 들어가야 되고 실험 이론 자 이렇게 있는데 차이로서 자 이렇게 이제 글자들이 밀리면 이렇게 가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가 이거는 좀 글자를 좀 키워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표도 사실 아까처럼 이렇게 색을 좀 구분하거나 하면은 좀 더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참고문은 없는데 왜 넣었어요? 여기 참고문도 넣어야 되겠네요. 기호서 측정.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네. 자, 스무하니까 갔었나? 어쨌든 제가 그 잘해서 지적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앞에 제가 했던 부분들 참고해서 좀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가독성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 강창현 광전자공학 실험 PPT를 왜 하죠? PPT 할 필요 없는데 광전자공학 실험 발표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실험 1번, 2번에 각각에 대한 컨텐츠.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글자 폰트 이게 지금 어떤 폰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친구들 저기 폰트랑 비교를 해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글자 폰트를 어느 것들 그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떤 걸 이렇게 다양한 걸 좀 바꿔보면서 특히 이렇게 고딕이나 또 이게 그 그래픽체 같은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가독성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폰트 설정이라는 거 기본 폰트이긴 한데 여기 그래픽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나 아까 창현했던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현이 것도 하나 더 있네. 자, 같은 거 아닌가요? 두 개가 들어온 것 같네. 네, 같은 거. 김현호. 아, 이게 최종본이구나. 최종본. 논의가 좀 더 들어간 것 같고. OTDR로 OTDR이 하나 더 추가됐네요. 네. 네. 자, 현호도 적당한 템플릿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목차도 다시 배치를 하면 좋겠네요. 이거 우리가 사용한 에폭시 아닌데 아무거나 가져왔죠. 여기 있는데 글자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폰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지금 얘는 13 얘는 11 통일해야 돼요. 글자 너무 작으면 안 보입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잘 해야 됩니다.
OTDR. 네, 여기도 지금 그래프가 그때 얘기했지만 여기 요 그래프만 중요하잖아요. 잘 안 보이고 지금 보고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요 그래프만 따서 비교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요 옆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림을 잘라 버려도 되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박강석 은 OTDR이 대문자죠. 목차 목차가 또 하나 더 있네. 여기 목차는 뭐지? 같은 건데. 그렇죠? OTDR의 이론. 자, 여기도 이렇게 그림을 잘라서 넣는 게 좋겠고요. 자르는 방법을 알죠? 더블 클릭을 하면 자르기가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우면 되죠. 더블 클릭, 자르기. 내가 필요한 구간만 자른 다음에 확대.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그때 이미지 퀄리티가 이만큼 좋아야지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이 많이 부족한데 내용을 많이 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진 아마 이게 두 번째 온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그 발표 날짜가 들어가면 좋겠고요. 목차 잘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의 글자 크기가 좀 작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구분점을 이용해서 조금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도 한 4문장 정도로 이렇게 짤막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잘 했네요. 자, 옆에 앞에서는 그림을 제가 잘라라 했는데 현진이 같은 경우는 이걸 크게 확대해서 밑에 있는 이 데이터 값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명확하게 다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 여기도 내용들을 어디서 가져온 것 같은데 캡처한 것들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좀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림은 캡처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대체적으로 잘 작성이 됐네요. 글자 크기,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예, 대체적으로 그 저기 뭐야,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수정해서 다음 시간 발표할 때 내가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수정한 후에 그 최종 발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가독성. 그래서 이건 내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보여줄 때 한눈에 띄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되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래서 그 친절하게 그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PPT를 수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